이건 연출이죠. 한국은 쇼케이스만 잘 만드니까. 영국 환경학자 엘리너 그랜트 15년간 세계 32개 도시를 평가한 도시의 판관. 서울행 비행기에서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은 보여주기용 프로젝트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채취한 물 샘플 6년간 변하지 않은 수치. 밤 10시 도심 한복판에서 목격한 믿기 힘든 광경. 런던도 파리도 베를린도 실패한 걸 서울은 해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죠. BBC, 르몽드, 슈피겔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서울 모델 세계 최초 기록 기적은 백로가 아니라 백로를 놀라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0년 편견을 깨뜨린 그 일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라면 한국 최고, 더 발전할 수 있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너 그랜트입니다. 런던에서 도시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죠. 지난 15년간 유럽 각지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았어요. 서울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물었죠. 서울 청계천, 정말 자연을 되살린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연출된 무대겠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하천 복원이라니. 유럽에서도 실패한 프로젝트가 수두룩한데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분명 화려한 홍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도 회의감이 들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 풍경. 이렇게 촘촘한 곳에 진짜 자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청계천 입구에서 박화영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생태기획관이라고 했죠. 환영합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준은 좋지만 실상은 다르겠지. 하천 수질 유지는 결국 약품 투입을 의미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박화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품은 없어요. 매일 시민들이 지켜주죠. 시민들이요? 도시 한가운데서요? 네. 믿기 어렵다면 직접 걸어보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연출된 자연인지 확인해 봅시다. 걷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남기며 관찰했죠. 1분 간격 쓰레기통, 50m마다 CCTV, 인위적 조형물들. 역시나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변 난간에 기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죠. 그가 자리를 뜰 때였습니다. 컵을 들고 20m 떨어진 쓰레기통까지 직접 걸어갔어요. 제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훈련된 행동일 수도 있지. 그때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물고기 놀라니까 조용히 하자. 그래, 우리 조용히 보자. 물속에서 백로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말이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제 생각과 다르다는 느낌.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것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검증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첫 평가 발표를 했어요. 물리적 복원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 통제된 질서로 보이네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죠. 시민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도시가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졌어요. 박화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대신 김승윤 씨가 나섰습니다. 환경 데이터 센터장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감시가 아니라 관찰을 합니다. 데이터는 시민 자율성 연구에 쓰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유럽도 그런 말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시민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옆 작은 모니터링 부스였죠. 김승윤 씨가 모니터를 켰어요. 어제 유량 3.1, 용존산소 8.4, 탁도 1.7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가 덧붙였죠. 이 수치는 6년째 거의 일정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 수치가 믿기 힘드네요. 샘플 조작 가능성은요? 김승윤 씨가 잠시 웃더니 채수 키트를 건넸어요. 박사님이 직접 채취해 보시죠.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가 물을 떠올렸어요. 투명한 용기에 담긴 물. 육안으로도 꽤 깨끗해 보였죠. 붓으로 돌아와 즉석 키트로 검사했습니다. 시약을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봤어요. 용존산소, pH, 탁도 순서대로 확인했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거의 동일했어요. 제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도심 한복판 하천이 이 정도 수질을 유지한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김승윤 씨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런던에서 유학할 때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든요. 저는 글을 다시 봤습니다. 템즈강이요? 네. 실패했죠. 기술은 완벽했는데 시민들이 관심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여기는 달라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저는 다시 물이 담긴 용기를 봤어요. 맑고 투명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 편견이 틀렸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수질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긴 이릅니다. 그날 오후 내내 여러 지점에서 물을 채취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 모두 비슷한 수치였어요. 해가 질 무렵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일관되다. 하지만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화영 씨가 제안했어요. 식사하시면서 관찰하시는 건 어때요?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며 주변을 봤죠. 사람들이 오갔어요. 직장인, 학생, 관광객. 도심 한복판이라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묘했어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음은 적었죠. 런던 템즈 강변이나 파리 센강변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뛰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기 물고기 있어요. 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죠. 쉿,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물고기 집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할머니는 난간 앞에서 아이와 함께 조용히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안내판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옆 벤치에 직장인 2명이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죠. 저는 슬쩍 관찰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한 사람이 비닐봉투를 꺼내 쓰레기를 담았어요. 반찬 용기, 젓가락, 휴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곤 일어나 20m쯤 떨어진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휴지 한 장 없었죠. 유럽 도시들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 베를린 슈프레강, 파리 센강. 모두 청소부가 수시로 다녔어요. 그래도 쓰레기는 늘 있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청소부가 보이지 않는데도 깨끗했어요. CCTV가 감시해서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그냥 치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문화다.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럽에서 봤던 환경 캠페인들이 떠올랐어요. 포스터, 광고, 벌금 고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죠. 여기는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경고문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했죠.
질서가 법이 아니라 습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다 먹고 포장지를 챙겼어요. 쓰레기통을 찾아 걸어갔죠.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을 통제하지 않아요. 시민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정수 교수를 만났어요. 청계천 보건 1세대 총괄 책임자였죠.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책장 가득 자료들이 꽂혀 있었어요. 낡은 사진들, 설계도면, 보고서들. 교수님이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2003년 사진이에요. 복원 시작하기 전이죠. 사진 속엔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보였어요. 어둡고 삭막했습니다. 그 아래 볶게된 하천. 도시의 상처 같았죠. 처음엔 회의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도심 한복판에 하천을 되살린다니. 교수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이 돌아올 환경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였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다리는 거죠. 자연은 부를 수 없어요. 올 수 있는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교수님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1년 뒤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2년 뒤엔 백로가 날아왔죠.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어요. 5년쯤 지나니 곤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자리, 나비. 그리고 철새들도 왔죠.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변화가 보였어요. 처음엔 텅 빈 수면. 점점 생명이 차오르는 모습. 마치 타임랩스 영상 같았죠. 기술이 중요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보다 시간이었어요. 시간보다 신뢰였죠. 신뢰요? 시민들이 믿어줘야 했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기다려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먼 곳에 청계천이 보였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울 시민들은 기다렸던 거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유럽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예산 때문이었죠.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급하게 만들고 빠르게 포기했으니까요. 교수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처음 2년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죠. 언제 좋아지냐고.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미 좋아지고 있다고 했죠. 눈에 안 보일 뿐이라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적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교수님 말이 맴돌았어요. 기다림, 신뢰, 시간. 그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죠.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광장 근처에서 내렸죠. 어두운 강변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예상보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은 커플.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런던 템즈 강변이 떠올랐어요. 밤이면 시끄러웠죠. 술 마시는 사람들, 큰 소리로 떠드는 무리들. 경찰이 자주 순찰했습니다. 파리 생강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엔 쓰레기가 늘어났죠. 맥주병, 담배꽁초, 일회용 용기들. 베를린 슈프레강은 더했습니다. 파티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커플이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발소리를 줄였죠.
술병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시 한복판,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경비원을 찾아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CCTV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달리기를 하다 멈춰 섰습니다. 물을 마시고 빈 병을 배낭에 넣더군요. 쓰레기통이 10m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귀찮지 않을까요? 그냥 버리면 편할 텐데.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배낭에 넣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끼고 싶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 밤에도 깨어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런 고요함이라니. 관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속 때문도 아니었죠. 의식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것. 이곳을 지키려는 마음.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이 고요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도시는 관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장. 세대를 잇는 교육.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모자를 쓴 초등학생들이었죠. 20명쯤 됐을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 서 있었어요. 한수연 씨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현장 학습 중이에요. 매년 이맘때 오거든요. 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았어요. 난간 앞에 둘러서게 했죠. 여기가 원래 뭐였는지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로요. 맞아. 자동차가 다니던 길이었어. 선생님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고가도로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했죠.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저랬다니. 그럼 지금은 누가 여기 살아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물고기요. 새들이요. 나무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얘들아, 물고기랑 새들이 혼자 온 걸까?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줬어요. 조용히 해주고 쓰레기 안 버리고 물을 깨끗하게 해줬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도 지켜줘야 돼요? 당연하지. 너희가 어른이 돼도 이 친구들이 여기 살 수 있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럽에서 본 환경교육과 달랐어요. 거기선 주로 위기를 말했습니다. 멸종, 오염, 기후변화. 두려움으로 가르쳤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아이들이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죠.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고기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난간을 잡고 조용히 봤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관찰하도록 뒀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교육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였죠. 한 아이가 쓰레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 조각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쓰레기 있어요. 아이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잘했어. 내가 주워준 덕분에 물고기가 더 안전하겠다. 아이 얼굴에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이곳의 미래는 아이들이 만들고 있다.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매년 오시나요? 네. 1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5학년 때 한 번, 3번 와요. 왜 3번이나요? 한 번 보면 신기해하고 2번 보면 익숙해지고 3번 보면 자기 일이 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습관은 반복에서 오니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청계천은 더 조용해질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려고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200장 넘게 있었죠. 첫날 사진부터 봤습니다. 백로 사진이었어요. 물속을 들여다보는 모습, 날개를 펴는 순간, 먹이를 잡는 장면.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물고기 떼, 수초, 돌 사이로 흐르는 물. 생태 사진들이었죠. 저는 생태학자니까요. 당연히 자연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달라졌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시민,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 벤치에서 책 읽는 학생. 나흘째, 닷새째 갈수록 사람 사진이 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찍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백로는 신기했어요. 도심 속 야생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깅하는 남성이 멈춰서 물병을 배낭에 넣는 순간. 다른 사진도 봤어요. 아이가 작은 비닐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장면. 또 다른 사진. 커플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들 표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죠.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평범한 날들의 반복. 그게 이 청계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파일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백로일, 물고기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걷는 사람, 쓰레기를 챙기는 시민, 아이를 가르치는 할머니. 제목이 바뀌니 사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생태계의 중심이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정확히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백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백로를 놀라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사는 이유도 물이 깨끗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이번 출장 첫날 적었던 문장을 봤어요. 잘 연출된 무대겠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삶이었다. 20년간 이어진 평범함.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그저 매일의 작은 배려. 저는 사진 폴더를 다시 봤어요. 이 사진들로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쓰진 않을 거예요. 이젠 알겠습니다. 진짜 복원은 하천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걸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사무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장 오기 전에 미리 써둔 거였죠.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실사 보고서 지속 가능성 검증. 커서를 올렸습니다. 지우고 새로 썼어요. 도시의 예의솔, 더 콰이엇 미러컬.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만들었어요. 서울은 세계 최초로 시민이 생태계의 일원이 된 도시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과장은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도 이렇지 않았어요. 시민과 자연이 이렇게 공존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죠.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수질 데이터, 생태 관찰 기록, 시민 행동 분석. 일주일간 모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골랐습니다.
백로 사진이 아니라 사람 사진들을. 조용히 걷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아이, 물고기를 보며 속삭이는 할머니.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캡션을 달았죠. 20년간 이어진 시민의식의 결과. 이틀 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에 보냈어요.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 요청이었죠. 브뤼셀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40명쯤 되는 환경 전문가들 앞에서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약품 투입이 없나요? CCTV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벌금 제도가 있지 않나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합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당연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관찰 기록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한 달 뒤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이어서 르몽드, 슈피겔도 연락했어요. 서울 모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보였어요. 기술이 아닌 문화로 되살린 도시 시민의식이 만든 생태 기적 20년의 인내가 낳은 결과.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노트를 꺼냈죠.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죠. 기적은 백로가 아니라 백로를 놀라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문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복원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 하늘이 보였죠. 언젠가 이곳도 바뀔 수 있을까요? 서울처럼요.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20년. 긴 시간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20년이란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들. 할머니가 손주에게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물고기 집이야라고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퇴근길 지친 발걸음에도 쓰레기를 챙기던 직장인의 작은 손길. 매년 아이들을 데려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인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평범한 날들이 쌓여 오늘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술로 이룬 게 아닙니다. 그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 사는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20년을 지켜왔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혜리였습니다.